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 굿모닝에서 국어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20분 정도 안에 국어 이야기를 8, 90%. 그 다음에 조금에는 있어서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온리 국어,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메라 돌아가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손 들고 질문하세요. 알겠죠? 끝난 다음에는 아마 정보사회론이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나 모르면 제가 밑에 오늘 2층에 제 일을 좀 보려고 좀 기다릴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려오시거나 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3일 시험 봤어요. 뭐 표 본다고 뭐 특별하게 느낌은 없을 텐데 이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공무원 시장에서 공무원에서 국어 시험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경찰은 없어요. 소방 없거든요. 옛날엔 있었는데. 그 국어 시험이 있는 것은 국가직, 지방직 가장 많은 시험을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좀 약간 번외라고 보는데 기술직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서울시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술직, 지방직 시험이죠. 그리고 국회직 1년에 2번 봐요. 8급, 9급. 그리고 우리하고 좀 먼 동네인데 이제 법원직.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상관이 없지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인재 시험. 그리고 우리 군무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시험들이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상당히 다른데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하고는 서울시 시험이나 아니면은 좀 시험의 난이도가 좀 너무 쉽지만 뭐 지역인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연관성이 있는데 이번에 2024년은 2025년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니까 이걸 기점으로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 개편됐어요. 그리고 국회직은 우리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좀 있고 법원직은 많이 먼 동네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지금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완전히 국어 시험은 우리하고 다른 동네로 갔어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국가직도 좀 보시고 특히나 행정직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정보사회 정보직렬이니까 아마 안 맞다 싶어요. 그런 식인데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은 군무원은 군무원 국어 시험만의 특성이 좀 있어요. 이제는 그 특성을 좀 따로 빼서 이야기하는 거죠. 군무원 시험은 예전부터 문법,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이제 보면은 거기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이런 것과 같은 어문 규정을 포함해서 고전문법까지를 포함해서 어법까지를 포함해서 크게 보면 문법의 단원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내요. 타직렬 시험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국어 시험이. 이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부분이에요.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전체 시험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전의 이야기고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표가 한 장 안에 들어가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2020년 군무원 국어시험이 공개되면서부터는 군무원 시험은 여전히 문법 부분에 대한 출제 비율이 높지만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어요. 어휘도 뭐 고유어, 한자어 이런 것들, 속담, 뭐 한자성어 골고루 출제하고 있고요. 빠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을 많이 출제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도 다 골고루 조금씩은 출제를 한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 이게 이번에 출제된 시험의 비율이에요. 잘 정리해 주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이제 혹시라도 아예 여러분들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은 군무원 시험은 여름에 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국어이고요. 군무원 국어는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어요. 9급 시험이나 7급 시험이나 모두 20문제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예요. 사지선다이고요. 9급을 준비하는 모든 직렬의 수험생은 같은 시험지고 그 다음에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두 같은 시험이지만은 9급하고 7급하고 시험지는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또 하나 질문 중에 많은 게 군무원 국어시험 자체가 어렵냐 쉽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해 볼 게 있지만 7급이나 9급이나 누가 더 어렵냐 국어만 놓고 얘기하면 그런 건 없어요. 어쩔 때는 7급이 조금 더 또는 9급이 조금 더 어렵고 19가 따지는 거가 있지만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리고 7급에서만 따로 비율을 출제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9급하고 7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9급하고 7급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9급에 출제됐던 단원의 문제들이 7급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자성어, 한자성어, 속담, 속담 뭐 이런 식으로 문법도 여러 단원인데 여기 이렇게 걸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의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9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7급을 공부해서 풀어야 되고 7급도 9급을 공부해서 푸는 것이 맞다. 25문제 선택지 4개예요. 공무원 시험은 보통 20문제 선택지 4개지만은 군무원은 25문제입니다. 문제 출제 유형은 그냥 다음 중 어울리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문제 선택지 4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단답형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최근에는 단답형 문제는 약간 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답형 문제들은 많아요. 그리고 보기 제시형, 지문 제시형. 보기는 간단 내용, 한 2-3줄짜리 간단 내용. 그리고 지문 제시형은 대표적인 게 문학. 그리고 이제 비문학 이런 것들처럼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형식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됐죠? 4개의 출제 단원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봐요.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문법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무원 국어 강의는 문법부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개강이거든요. 문법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시험, 국가직지방직 시험도 작년까지는 문법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전문 국어 전문학원 선생이에요. 군무원 국어만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지만은 다른 데서는 일반 강의도 하잖아요. 거기서는 문법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쪽은 비문학부터 시작해요. 전체 내용 중에서 3분의 2 영역이 비문학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은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이 갔으니까 군무원 국어 시험과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국어는 이제 방향이 달라졌어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문학 많이 출제해요. 기본적인 영역에서 문학 일정 부분을 출제합니다. 시, 소설, 고전, 현대 이런 것들. 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소설보다는 시 쪽을 많이 출제해요. 문제 내기가 쉬우니까. 중요해요, 비문학. 최근에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비문학 출제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비문학을 많이 출제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출제하긴 하지만은 많이 출제했냐 이번이 더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시험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문학이 뒷부분에 좀 길게 2문제 같은 게 엮는 경우로 2문제를 엮어서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씩 이런 게 있거든요. 비문학에서 많이 이제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은 비문학에서 헷갈려가지고 전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이번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무원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비문학에 대한 대비가 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직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독특한 한자 문제,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고유어 문제 이런 것들. 이번에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살천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살면서 야 이거 참 살천스러운 녀석이네 이런 말 써본 적 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그런 거 이제 다 퇴출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래어 표기법에서 타블렛 무엇이 맞습니까? 이런 식의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는 다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계속 공부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그대로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4개 정도 출제 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예로 든다면은 어쨌든 간에 공부할 단원들을 이어놓고 충실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다는 거, 국가직 지방직하고 우리하고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걸 좀 인식하셔야 돼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군무원 국어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서 뭐 책도 완전히 이번에는 책이 2권 더 있어요. 완전히 군무원 전문책으로 따로 나왔어요.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호국어 3권이 군무원, 이제 국가직 지방직 같이 했거든요. 군무원 국가직 지방직하고 같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군무원 시험을 위해서 아예 단독책을 따로 낸 거예요. 군무원 국어 시험만의 특성이 좀 있으니까. 전문학원 맞죠? 그러면은 됐지. 요거 얘기 하나. 전체적인 범위인데 뭐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쭉 보면은 문법 공부. 여기까지가 군무원 국어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한 절반에서 최소 3분의 1 정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문법. 다 하셔야 돼요. 이번에 9급 시험에서 7급 시험에서도 띄어쓰기 하나, 표준 발음법 하나, 외래어 하나, 어법 하나 골고루 다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론 문법에서 3문제,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 다 골고루 출제되고 있죠.
공부를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실 텐데, 일단은 요 얘기는 해보자고요. 우리가 대입 준비를 하는, 수능 준비를 하는 생들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학습 목표랑 시험의 출제 범위랑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 그다음에 수능 출제위원을 통해서 정확히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예시문항을 주고 그래요. 그거는 국가시험이니까. 군무원, 그럼 이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나, 우리 군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이나 학습 목표와 단어는 무엇일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 국어시험 그리고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방향과 목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지 예측은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우리 공통 과목인 국어도 그러하니 전공 과목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시험 문제만 보면은 널뛰기를 하죠. 난이도가. 하여튼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군무원 시험도 공개되면서부터 뭔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면접까지, 최종 과정까지도 중요한 얘기로 보이고, 제가 2020년 시험이 공개된 다음에 지금 한 4년, 5년 명확히 보면서 느끼는 바예요. 뭘까요? 뭘 원할까요? 그냥 쉬운 거예요. 꼭 알아두면 좋아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뭐 대단한 거 원하겠습니까? 읽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꾸준히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어디지? 이게 이제 이번에 2024년 시험 기준으로 나름대로 공부 방법에 대한 5가지만 이야기해봤어요. 제가 좀 말이 조금 빨라요. 왜냐면은 정보사회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길면 좀 그렇잖아요. 원활한 의사소통률 중심으로 묻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말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려면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그르치게 됩니다. 이번에 군무원 시험 7월 13일 날 받고 저 이제 행사도 나갔었고, 그날 저녁에 문제가 떠요. 보통 군무원 시험은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보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문제가 떠요. 문제하고 정답만 뜹니다. 근데 문제가 작동 뜨자마자 이제 풀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총평을 써서 보내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군무원 국어시험은 9급과 7급 모두 쉬웠어요. 작년도 쉬웠고 재작년도 쉬웠어요. 여기서 쉽다는 기준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공부했으면은,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공부했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포털 기사 봐가지고 야 이놈 나쁜 놈이네, 이거 뒷돈 받아가 먹어, 이놈 지옥 가야 되겠네, 이 정도의 판단이 서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60점 이하를 받아야 될 시험은 아닌 거예요. 50 몇 점 받을 시험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깔고 내려가는 시험이 있고,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면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맞춤법. 아니 아직도 사귀었다를 너 걔랑 사귀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6개월 5개월 공부했는데 그걸 사귀었다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제 DC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틀린 사람 우르르죠.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쉬웠어요. 최근에 한 3년 연속 그랬어요. 대단한 시험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도 쉬운 문제 속으로, 평이한 문제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는 평이하다고 하고 모든 선생님들은 다 평이하다고 하는데 나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본적인 공부 학습량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3개월 국어 말하는 거예요. 3개월, 2개월 정도 집중 공부했다고 해서 적어도 한 7,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시험으로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빨리. 아까 얘기한 대로 문학, 문법, 비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9급, 7급 차이 없고요. 그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많이 이제들 카페 댓글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기출이 매우 중요해요. 기출에서 냈던 걸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요. 또 내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형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뭐 제망매가 향가에 대한 언급은 벌써 몇 번을 했는지도 이제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냈는데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해요. 근데도 뭐 여러분들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제망매가 향가라는 걸 알아야 푸는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중국 요리 짜장면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양파가 들어가? 이런 정도 수준인 거죠. 꼭 하나 얘기하는 거. 이번에 요것도 아마 질문사항 많을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2025년부터 확 바꾸겠다고 2023년에 개편 예시문항을 얘기하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군무원 국어시험도 그것과 관련돼서 변합니까? 일단은 제 예측상으로 내년에 군무원 국어시험은 가던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는 출제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출제하는 곳도 다르니까. 근데 몰라요. 갑자기 출제하는 사람이 나는 안 올 싫은데? 절대 그 무엇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냥 가던 대로 관상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면접 항목이 원래 5가지거든요. 5가지인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면접 그 평정 요소 5개를 바꾸겠다고 원래는 재작년이었지. 재작년부터 얘기한 다음에 작년에 예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바뀌거든요. 군무원은 그대로 가요.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느낄 때 군무원 국어시험은 계속해서 아까 그대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변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강사와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 정해진 것은 없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합격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어서 어떤 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 평이한 걸 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읽기 능력을 묻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변해가는 과정에서도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학습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목표와 방향은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좀 전달이 됐나요? 막 오늘 보면서 막 생각했어요. 빨리 설명해 줄 것 중에 하나가 9급과 7급의 차이, 군무원 국어시험만의 특징, 그다음에 25년 싹 바뀐다는데 우리는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국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조금만 좀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꼭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공부 준비할 거죠?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든 공부하다 공부 준비할 거잖아요. 그게 공부에도 이게 뭔가를 공부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공고가 나오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공고가 나오고 경쟁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 내가 잘 찍어서 뭘 하든 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최종 발표만 나면 합격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죠. 하지만 다른 공부도 있어요. 사람의 심성은, 그 순수함은, 그 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걸 깨달아야 되나? 아니면 성찰해야 되나? 이런 공부도 있어요. 이런 공부는 시간의 기준이 없죠. 오히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린 그 공부 아니에요. 공고문을 보고 시키는 대로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뭐 찍든 뭘 하든 간에 잘 답을 내서 들어가면 그만이 공부죠. 이 공부는 되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공부하다가 잘 찍어서 합격했어. 나는 3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6개월 안에 합격한 그 사람이 공부 잘한 거고요. 3년 동안은 나는 공부 못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시험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가채점을 두고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 기간이 정말 3개월밖에 짧았지만 정말 3개월을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근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그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의 노력과 열정과 헌신은 이해하지만 3개월 안에 붙을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탱자 놀면서 술 먹으면서 여기서 스터디 한다고 해서 거기 연애하면서 3년 동안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축적이 돼가지고 3년 만에 붙었어.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거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등짝 맞아야 될 인간이지만 붙었으면 잘한 거지.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조심하세요. 공부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 같이 보지만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아직도 그거 하나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뭐 한컴 타자 연습. 아무런 지식이나 뭐 성찰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공부.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여러분들 한자 8급 시험을 볼 건데 여기 30개가 있어.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냥 무조건 외우면 되는 공부. 아까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깨닫는 공부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 되게 좋아요. 좋아하는 그 운동선수. 우리 우상혁 선수가 그 높이뛰기를 해서 넘어가는 거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습니까? 그런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공부. 공부가 종류가 달라요. 대표적인 게 기본적인 이해 없이 정리하고 무한의 암기가 필요한 공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문법적인 지식을 아는 걸 떠나서 많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돼요. 요즘에 뜨고 있는 거, 비문학 이런 것들은 암기하거나 정리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서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공부가.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는 공부가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서 난 이제 공부 열심히 준비할 거야. 막 했는데 학원이 엉망진창이야. 스터디가 개판이야.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국어 안 하고 딴 것만 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도 공부예요.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공부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공고문을 보고 시험을 봐서 경쟁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부는 제가 요즘 면접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거든요. 이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저는 3학년 2반의 문정호입니다가 아니라 스터디는 어디서 만나지? 스터디를 모집하는 것은 무엇이지? 거기서부터 면접의 준비의 시작인데 모든 수험생들이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탱자탱자 놀고 있다가 이제 육군 발표 나면 그 2주 안에 그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스터디 모집해서 갔는데 5명 중에서 2명이 이상한 인간이지.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공부에도 종류가 달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문학사를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노트 필기를 했는데 옆에는 내가 태블릿을 보니까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 그치? 너무 멋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이미 마음은 돌아섰지. 그거 다시 가는 것도 공부 망친 거죠. 이 시험은 공고문에 따라서 자리 선다 경쟁을 하는 시험이니까. 그러니 잘 지도해주는 사람, 이 뭔가 미래를 두수세서 앞서러 보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꼭.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공부,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끝내.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에도 결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막 심도 있게 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에는 문법 시간이야. 문법만 그렇게 죽여 없애죠. 심지어는 국어만 하죠. 정보사료는 안 하고 국가정보학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완성했어. 그럼 이제 다음 건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가 이 바닥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주 동안 한자 아무리 외워봤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너무 목표치를 높게 놓고 그게 완성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공고문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여기 공부는 매일매일 또는 매주 매달매달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목표치에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공부를 세웠으면은 넘어가서 얘가 까먹고 이해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일주일 공부, 한 달 공부를 따져가면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학습이. 너무 국어만, 너무 한 과목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국어 내에서도 그냥 막 어문 규정만 막 계속 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핑계대는 것은 한자는 안 하죠. 얘기 기간이 길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지. 정리하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만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군무원 국어 시험은 특정 부분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지만 골고루 낸다. 나머지 부분을 골고루 내서 이제는 뭐는 안 하고 뭐는 빼고 이러면은 좀 피곤하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목표치를 두고서 그거에만 매진하게 되면 다른 공부들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 내몰지 말고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하나 하고 할 얘기는 좀 100만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 이 바닥에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공무원 국어시험을 담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학생의 진도 발달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 말을 명심한 다음에 1년 공부 중에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수시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이건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교육공학론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이건 제가 강의 중에 상당히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남의 걸 빼앗고 내 것을 얻는 그런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학습 수준에서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학생이 만약에 여기 오늘 와가지고 이동훈 선생님이 정보사회로 오늘 좋은 얘기 해준다며 진짜 기대된다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들을 때 끄덕끄덕하지만 나갈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인간은 원래 선택적 기억해요. 그러니 사기도 발생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 다단계도 하는 거죠. 싫든 좋든 간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 봐서 알겠지만 제가 국어 선생인데 설마 1년 강의하는 동안에 이상한 국어를 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딸리고 전달 방식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상한 거 할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선택적 기억을 하고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기적이다 보니까는 그 많은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행착오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저것만 하고 이거는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이제 실수로 쌓아야 되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국무원 국어에서 문법을 많이 해준다니까 문법을 원했는데 여기 문정원 선생님은 보니까는 문학을 많이 해. 어차피 문법 할 건데 아무리 문법을 할 거라고 말을 해도 지금 당장 나는 문학 들어야 돼. 그러면은 딴 데 가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딴 데 가도 좋은데 딴 데 가서 새로운 책을 만들고 또 새로운 학원을 섬기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공부 못한 거죠. 공부 안 한 거지. 이 바닥은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수험생들의 그런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생겨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고 막 이런 거죠.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가? 모르면 묻고. 요즘에는 꼭 대면 질문이 아니라 온라인 질문도 있으니까 묻고 판단하고. 내가 지금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인터넷 카페에 댓글 들었어. 보더니 여기서 어휘 공부해야 된대. 어휘 또 쭉쭉쭉 따라가죠. 따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해도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이 바닥은 원래 그래요. 이 바닥은 원래 그래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그 내가 지기 싫으니까 인터넷 카페에다가 학원과 선생 문제 삼죠. 본인도 자괴감 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공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좀 이기적이지 않게 스스로 좀 보면은 내가 포괄적이고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 정도는 난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자기 현재 상황을 항상 분석하고 기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 어휘, 문학 매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책도 많이 읽고 우리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군무원 전문책이 좀 있는지 적어도 책에 군무원 국어시험이 좀 박혀있는 책이 있는지 좀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할 것이고요. 아마 제가 2층에 밑에 있는 책상에서 볼일 보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다 물어보든가 해가지고 질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예.